지금부터 일본 덴소자본 자회사 한국와이퍼 청산시도기탄과 범죄수사 요구 등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김정호, 이동주, 정의당 유호정, 이은주 국회의원과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공동 주최하는 회의입니다. 오늘 기자회견 취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 사회는 외국 투자 자본의 횡포로 오랫동안 힘들어했습니다. 세계 2위의 자동차 부품 회사인 덴소는 투자의 이름으로 한국사에서 온갖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덴소 자본이 자회사인 한국와이퍼를 고의적으로 기획청산을 시도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안정협약 파기, 불법 대체 생산 의혹, 부당노동행위 등 온갖 범죄 행위를 하고 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범죄 수사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부터 모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환노위의 우원식 의원입니다. 어제 그 덴소의 문제점이 MBC 뉴스를 통해서 폭로됐습니다. 세계 2위의 자동차 부품 회사인 덴소가 자회사인 한국와이퍼의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현재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과연 글로벌 기업인가 하는 그런 모습이 맞는가 하는 그런 의심을 갖게 합니다. 앞으로는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하고 뒤로는 고의적자, 기획청산, 불법 대체 생산, 법인세 회피라고 하는 불법 의혹에 대한민국으로부터 받은 혜택은 나 몰라라 그리고 먹튀한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구체적인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일본 회사 덴소는 한국인 노동자들과의 약속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고용 불안을 느낀 한국인 노동자들이 고용 안정을 요구하자 2020년, 2021년 두 차례에 걸쳐서 고용 안정 협약까지 체결했는데 그 내용이 매우 이례적으로 노동자들을 안정시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측의 대체 생산 금지, 그리고 그것을 노조가 검증하도록 하고, 두 번째는 청산 구조 조정을 사전 합의하고, 셋째는 부득이 사업 양도 매각 시는 고용 승계를 하고, 네 번째는 이 협약을 위반했을 때 1인당 1억 원씩 위약금 등 이런 아주 강력한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와이퍼의 노사 당사자들의 한국 내 와이퍼 생산과 영업을 담당하는 덴소코리아 및 덴소 와이퍼 시스템까지 여기에 연대 서명을 함께 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매우 안심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덴소는 어떻게 했습니까? 22년 7월 초, 올해 7월이죠. 그리고 올해 7월 초 몇 통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문자 메시지 내용 안에는 청산한다, 그리고 희망퇴직을 받는다, 이런 내용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입니다. 정말 한국의 노동자들을 기만하고 무참히 짓밟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일본 회사 덴소는 앞으로는 협약을 체결하고 뒤로는 회사를 고의적으로 고사시킨 의혹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현대자동차, 덴소코리아, 한국와이퍼가 2년 전부터 공유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번 기자회견까지 오는 과정에서 많은 제보를 제가 받았습니다. 우선 본 의원이 입수한 핵심 자료 3개를 소개하면, 첫 번째는 금년 7월 청산 발표 2년 전부터 현대자동차, 덴소코리아, 한국와이퍼 간 협약을 통해서 금년 7월 청산 발표 2년 전부터 현대자동차, 덴소코리아, 한국와이퍼 간 협의를 통해서 청산 계획과 파업 대비 대체 생산을 공동으로 대비하고 있었다는 내부 문건인 KWB 한국와이퍼 공급 안정 방안이라고 하는 문건을 제가 찾았습니다. 두 번째는 국내 법무법인 어떤 법무법인을 통해서 이러한 파업 대비 대체 생산의 불법성을 이미 검토를 받고
그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법률 자문서를 제가 찾았습니다. 세 번째는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해 놓고 한국와이퍼 임원진 그리고 한국와이퍼의 임원진 및 관리자급에게 소위 구조조정 성공 보수를 내걸은 레인보우 인센티브 검토 문건, 소위 구조조정 현상금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그런 문건을 제가 찾았습니다. 이 세 가지 문건을 보면 한국와이퍼의 청산이 미리 치밀하게 짜여진 시나리오를 통해서 현대자동차와 사전 교감을 통해 이루어진 그런 것이라는 것을 아주 매우 충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와이퍼와 한국인 노동자들이 신뢰하고 있었던 두 차례의 고용안정협약은 사실상 시간 끌기였고 정말 기망행위였다는 그런 의혹 속에 덴소의 행태는 정말 파렴치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세한 문건의 내용은 의원실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덴소코리아를 비롯한 덴소그룹이 한국와이퍼를 고의적자를 통해 계획적으로 고사시켰다는 의혹, 이것을 회계 분석 자료를 통해서 그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부 문건 외에도 이번 한국와이퍼 및 덴소그룹의 재무제표를 복수의 회계사 변호사에게 분석 의뢰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한국와이퍼는 제조 단가보다 낮은 매출 단가로 거래 단가를 그룹 내에서 정해서 한국와이퍼의 재무를 의도적으로 부실화시켰습니다. 이른바 고의적자에 의한 기획청산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와이퍼의 판매 단가 저조로 인한 덴소코리아는 매입 금액 감소로 이익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덴소코리아는 덴소코퍼레이션 일본 내 모회사에 연간 300억 이상의 로열티를 지급해서 한국에서 벌어들인 돈이 재투자되지 않고 일본으로 거의 모두 유출되어 그로 인해서 법인세도 내지 않았다는 정황을 정황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또한 현재 보유 중인 토지는 장부로는 20억이고 공시지가로는 80억인데 실제 청산할 경우 상당한 수준의 시세 차이까지 노릴 수 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결국 한국와이퍼는 이익을 일본 덴소에 남김없이 송금해서 결손까지 발생하고 이와 같은 방법이 법인세 회피 목적 인지와 고의적자는 한국와이퍼 회사에 고의적인 손실을 끼친 것으로 보여서 형법상 배임 혐의도 검토해야 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넷째, 내부 문건을 통해서 확인된 현대자동차, 덴소코리아, 한국와이퍼 간 파업 대비 불법 대체 생산이 현재 시나리오와 유사하게 실제 진행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확인한 제보에 따르면 덴소코리아와 관련된 경남 소재 파업업체의 공장에서 일본 덴소의 해외 공장에서 반입된 자동차 와이퍼 생산 및 조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점입니다. 이는 고용안전협약을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노동관계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 행위이고 형사처벌 대상임에도 관련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한국와이퍼 노동자들의 진정이 접수되고도 현장 조사 등 관련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각적인 현장 조사와 특별 근로감독이 필요합니다. 덴소는 한국인 노동자들을 헌신짝처럼 버려서는 안 됩니다. 협약을 꼭 이행해야 합니다. 이처럼 일본 덴소의 한국와이퍼 청산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외투 기업으로서 220억이 되는 금전 혜택을 받고도 한국인 노동자들을 헌신짝 버리듯이 소위 먹튀를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2의 론스타, 아사히 글라스와 같은 사례가 되지 않도록 덴소가 책임을 회피하기 이전에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한국인 노동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정부와 국회가 나서 한국인 노동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겠습니다. 노동부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이 위법사항에 대해 즉시 조사에 착수하고 국회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현대자동차, 덴소코리아, 한국와이퍼의 책임자들을 불러서 진상규명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금속노조 경기지부 시흥 안산 지역지의 한국와이퍼 분회 분회장입니다. 최유미라고 합니다.
저는 17년 동안 한국와이퍼에서 일해온 여성 노동자입니다. 지금 한국와이퍼에 있는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10년 이상 다 근무하신, 평균적으로 다 1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십니다. 회사가 이상한 적자가 늘어나고 물량이 줄어들자 저희들은 굉장한 고용 불안을 느꼈습니다. 이것을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2018년 노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현행법상 저희들이 자본에 대응해서 우리의 고용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노조를 만드는 것 이상으로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난 2년 동안 노조를 만들어서 교섭을 통해서 고용 안정에 관련한 방안들을 마련했습니다. 대다수가 노사 간의 고통 분담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희들은 고통 분담을 하더라도 강제 연차를 쓰거나 혹은 매일같이 일하는 공정이 바뀌더라도 일단 일자리가 지켜진다면 괜찮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회사와 2년 동안 고용협약을 맺었고 성실하게 이행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2년 동안 앞에서는 고용합의를 이행하는 척 시간을 끌었고 뒤에서는 청산을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저희들의 바람은 소박한 것이었습니다. 회사가 이상하게 경영되는 것을 바로잡고 회사가 올바르게 경영될 수 있도록 이런저런 개선 방안들을 요구하고 회사가 유지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같이 고통 분담하자고 얘기했던 것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결국은 청산으로 저희들을 길거리로 내몰았습니다. 와이퍼 시스템 중에 중요한 핵심 부품을 만드는 한국와이퍼만 청산이라고 하고 와이퍼 시스템은 매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왜 한국와이퍼만 매각처에서 양수업체에서 저희들만 빼고 매각하기로 한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 이유가 유일한 노동자들의 힘인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한국 사회는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가 존재하고 여전히 노동자들은 자신의 고용이나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인 노조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이 부분에 관련해서 분명히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얘기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한국와이퍼 노동자들은 이 걸음을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가 이 문제를 중도에 포기하게 되면 한국 사회는 그래도 되는 사회가 되고 또 우리 아이들은 그래도 되는 사회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이 슬픔이 우리의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슬픔은 계속 재생산될 것이니까요. 끝까지 이 싸움에서 굴하지 않고 한국와이퍼 노동자 나아가서는 외투자본 행포에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문제를 끊어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힘과 지혜를 모아서 이 문제를 꼭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앞자리에 한국와이퍼 노동자들이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원영입니다. 저 역시 개인적으로는 일본 외투기업과 함께 노동자 생활을 했고 그리고 30년 가까이 노동자의 삶을 지키고 노동조합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고 투쟁이 끝난 지 갓 2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항상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노동자는 대한민국 국민인가? 대한민국 국민의 노동자들이 자신의 삶과 자신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삶의 터전, 일터를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불법적으로 빼앗기고 그것도 외투기업에 의해서 진행되어 왔던 역사가 대한민국에서 30년이 훨씬 넘습니다. 그때마다 노동자들은 국회를 찾아왔고 노동자들은 싸웠습니다. 불법적인 이 외투기업들, 대한민국의 특혜란 특혜는 받으면서 철수할 때는 노조라는 혐오라는 이름으로 갖가지 기만과 거짓으로 포장된 철수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우리 노동자들을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전 산자부 장관은 외투기업을 규제하는 법안은 또 다른 차별이란 이유로 그 법의 개정을 막아 나섰습니다. 한국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노조를 혐오하여 한국 노동자들을 삶을 짓밟았던 외투에 관련된 문제, 그것을 규제하는 것이 어떻게 차별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한국 노동자들이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끊임없이 이야기해 왔습니다. 실로 헤아릴 수 없는 외투기업들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최근 론스타를 포함해서 쌍차를 포함해서 거론할 수 없는 많은 외국 자본들의 행포들이 있었으나 그때마다 여론은 들끓었으나 그 당사자인 노동자들의 싸움이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외투에 관련된 문제는 사라졌습니다. 또다시 한국 와이프가 이 부당하고 기만적인 청산에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투쟁에 나섰습니다. 이제라도 한국의 정부는, 국회는 이 한국의 노동자,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을 지켜주시길 요구합니다. 그런 법을 제발 만들어주시길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외투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대한민국 국민임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국민의 권리를,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금속노조 부위원장 함재규입니다. 어제 한국 와이퍼 관련된 뉴스가 2번에 걸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있는 저희 가족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직도 저런 기업이 있느냐. 이것은 꼭 한국의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외투 기업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는 그런 광경이었다고 봅니다. 또한 그 뒤에, 그 뒷면에 뉴스를 가만히 보고 있자 하니까 와이퍼를 공급받는 현대자동차와 관련이 돼 있다라는 것은 사실 한국에 있는 같은 노동자로서 굉장히 좀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더구나 이것이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적자 누적으로 인한 이런 폐업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일본 본사의 기술 사용료라는 그런 명분으로 오히려 그쪽에 전부 다 떠넘겨주고 모든 것을 한국의 노동자들에게 전부 다 전가시키는 이러한 폐륜적인 관습은 정말 도덕적 기업으로서의 그 명분을 상실하는, 더구나 덴소가 어떤 기업인지는 다들 잘 아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고용은 저희는 이렇게 흔히 표현을 합니다. 고용은 내 목숨과도 같은 것이다. 그리고 그 고용을 담보로 해서는 그 어떠한 허투른 말도 거짓말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자명합니다. 왜? 그 고용은 바로 우리의 가족의 목숨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과 1년도 채 안 된 이 시점에 작년에 고용안정 합의서가 휴지 조각이 될, 그리고 고용안정 합의와 약속 이행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휴지 조각으로 만드는 현재의 모습이 정말 허탈하기 그지없습니다. 외투기업이 고위 부도를 넘어서 특정인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전형적인 먹튀 냄새는 그 악취가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악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장치가 참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정말 우리가 힘있는 국가의 모습인가라는 것도 좀 의문스럽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많은 소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외양간을 고치자고 수없이 많이 외쳤었습니다.
이젠 먹튀를 방지하는 외국인 투자 촉진법 개정안에 대해서 법안 계류만 계속 시켜놓는 것이 아니라 면밀한 검토와 주의적 태도로 외양간을 제대로 고치는 길에 함께 좀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덴소와 한국 와이퍼의 먹튀와 그리고 무책임한 폐업 시도에 올바른 법 개정으로 우리 국회와 우리 노동자 그리고 시민사회가 한 목소리를 내는데 온 힘을 쏟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금속노조도 우리 와이퍼 노동자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온 힘을 다해서 투쟁에서 함께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